네, 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의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중국산 백신 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의 쟁점과 향후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제 개편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편 방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중요 사업상의 목적이나 학술, 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 그리고 공무,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한국 입국 시 격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이 접종되면서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입국 조치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한국 정부도 이번 개편 방안을 계기로 글로벌 방역에서의 모범을 보이고 중견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격리 면제 기준에 적용되는 백신의 범위를 WHO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으로 설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쟁점을 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쟁점들을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최초로 중국산 백신을 격리 면제 적용 백신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편 방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WHO에서 긴급 사용한 백신을 접종하면 어떤 백신을 접종했든지 간에 접종 완료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WHO에서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백신은 7가지가 있는데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실드, 시노팜, 시노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노백과 시노팜은 중국산 백신입니다. 비록 중국산 백신이 WHO의 긴급 사용을 승인받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 중국산 백신에 대한 임상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백신의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불신과 우려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비록 이번 개편 방안은 그 방문 목적에 따라서 격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중국산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격리 기간 없이 한국으로 바로 입국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산 백신 접종자의 입국이 확대되면서 국내 방역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편 방안이 시행된다고 해서 단기간에 한국의 방역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중 간의 어떤 인적 교류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이번 개편 방안을 통해서 한국의 코로나 방역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 외국인을 보면은 중국 국적 외국인이 약 43%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외국 국적 동포를 생각하더라도 중국 국적 동포가 81%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 방안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격리 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개편 방안을 계기로 해서 한국에 있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려는 중국 입국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중국산 백신의 유효성이나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완화된 방역 지침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등을 생각할 때 이러한 중국 입국자의 증가는 한국의 국내 코로나 방역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관되지 않은 방역 정책으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제까지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WHO의 기준보다는
식약처에 엄격한 허가 심사 절차를 강조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과 관련해서 노령자, 고령자 접종이나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을 때 한국 정부는 식약처의 검사 결과를 근거로 2월 10일 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접종을 허가했습니다. 이때는 WHO의 긴급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실제로 WHO의 긴급 사용 승인은 2월 16일 날에 나왔습니다. 결국은 한국 정부는 이제까지 WHO의 기준보다는 식약처의 기준에 따라서 국내 백신 접종을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WHO의 긴급 사용 승인 백신을 격리 면제에 적용되는 백신으로 정함으로써 이제까지 보여왔던 그런 태도와는 다른 점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산 백신에 대한 국내외적인 불신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백신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방역에 있어서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방역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향후에 한국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국내 불신을 야기할 수도 있고, 또한 코로나 방역과 종식에 필요한 국민들의 협력을 저해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중 간의 상호주의의 원칙을 훼손함으로써 한중 간의 갈등을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편 방안으로 한국 정부는 세계 최초로 중국산 백신을 격리 면제 백신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이것을 자국의 백신을 홍보하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런 개편 방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응을 한다거나 상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 중국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강력한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방역 정책의 차이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편 방안이 중국이 백신 홍보나 백신 외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사전에 중국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서 이번 개편 방안에 상응하는 조치를 좀 이끌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격리 면제가 어렵다면 입국 절차를 완화한다거나 이런 조치들을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으로부터 합당한 상황 조치를 받아내지 못함으로써 한중 간의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이 국내에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국내의 반중 정서와 맞물려서 국민들의 대중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고, 향후 한중 간의 백신 여건 추진이나 방역 협력에서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중 간의 백신 경쟁 속에서 한국 외교의 활동 공간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백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 방안은 한국이 중국에게 경사되었다는 그런 인식을 야기하고 한국의 방역 외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중국 정부는 이번 개편 방안을 계기로 중국의 백신이나 백신 여건을 홍보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영향을 확대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현재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서구 국가들도 한국의 방역 상황을 하나의 레버리지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중국산 백신 접종자로 인한 감염 확산이나 방역 상황과는 상관없이 단지 한국이 중국산 백신에 대해서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특히 이제 방역 신뢰 국가들 사이에서 트래블 버블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은 한국의 방역 외교를 훼손하고 또한 트래블 법을 논의해서 한국의 선택권을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중국산 백신에 대한 국내 검증을 진행하고 또 방역에서 정치적인 의도를 배제하고 원칙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외 입국자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감염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하고 코로나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중국이나 기타 국가들과의 방역 협력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한국 정부는 이번 개편 방안이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관리하고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